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네. 주식이 폭락하는 거 떨어지는 거예요. 하락을 예. 해요. 그럼 이제 보통 하는 게 물타기 한다고 하잖아요. 네. 또 추가 매수.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게 물타기가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는 애초에 선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샀는데 빠진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사는 게 맞는 거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는 게 될 거고요. 펀더멘털이 튼튼한데 주가만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막 폭락할 때 계속 사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물타기를 하신 건데 그렇죠. 이게 나중에 수익률을 잠재 수익률을 더 키우는 도구가 됐거든요. 그걸 가르는 건 애초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도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이후에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주가만 빠졌다라고 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건지 아니면 뭐 이유가 없는데 빠진 건지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의 선택과 그 이후에 이 회사에 대한 지식 수준 이거 두 가지의 조합으로 물타기가 이제 선한 게 될 수도 있고 악한 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 추가로 싸게 살 수 있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예. 정말 더 크게 망하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사게 돼서 주가가 빠지면 보통은 이제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매라는 방식, 그냥 주가가 빠지면 이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가정하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칙화해 놓은 건데 이제 손절매는 그냥 기계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이제 물타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이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이 돈 벌기는 참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희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분들의 방송을 보고도 이제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은 장기 투자 나 10년, 20년 했는데 네. 마이너스 얼마고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목,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가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렸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네. 잘 모르시더라고. 무조건 예. 좋은 회사 그 시총 상위권에 예, 있는 예. 회사 사가지고 보유했는데 뭐 반토막이다, 뭐 예, 예. 10년 됐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 주식 시장에서 개인이 성공하려면 네.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네. 어떤 요소가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뭐 모든 업종, 모든 종목을 다 알아야지만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 아는 분 중에도 강남역에 있는 건물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역 전문 이제 부동산 업자죠. 그러네. 그런데 수익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지역을 다 다녀야지만 엄청난 걸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강남역 보고 있다 10년에 한 번씩 의사결정만 잘해도 충분히 부동산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이제 확보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수가 줄어들고 똑같이 이제 내가 직업적으로 매우 잘하는 분야인데 주가가 빠진다 이러면은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주식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은 거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미스터 거예요. 마켓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쉽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프로들은 모든 부분에서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공부를 추가로 하기 싫다면은 사실 자기가 원래 잘 알고 있는 분야를 좀 더 한정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영악한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무거나 사가지고 장기로 투자했을 때 올라가는 거 이게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냥 상위 종목 중에 아무거나 찍었는데 그게 묵혀놨더니 올랐더라. 이건 좀 가능한 스토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상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가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기를 심하게 타는 게 아니라 좀 이거는 꾸준하게 좀 갈 수 있겠다.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하는 한 이 비즈니스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1차적인 필터링이라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구조상에서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장기 투자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템플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가는 회의감 속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그리고 기대감 속에서 사라진, 환상 속에서 사라진다, 이제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신 건 비관적일 때 사고 행복감에 도취됐을 때 팔아라 이런 이제 매매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당시에 이제 돌아가서 그 순간을 보면요 대부분은 좀 행복했던 산업, 기대감이 막 행복했던 컸을 때. 주식시장의 시기 이런 때 보통 더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신 경우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회의감 속에서 사기가 그만큼 좀 어렵거든요. 근데 회의감 속에서 살 수 없다면 행복감 속에서 사는 것만이라도 조금 자제를 하셔야 이제 좀 그런 장기 투자를 했는데도 뭐 고점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그 회의감을 좀 잠재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하고 보니까 쉽진 않네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본성도 거슬러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도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어떤 분야건 간에 뭐 쉽게 돈 버는 분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네. 정말 자신이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네.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우리 최 대표님처럼 혹은 이제 그 안에 내부에 직원들 펀드 매니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이제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좀 기질적으로 가치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저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하고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인내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예, 모든 종목을 다 사가지고 바로바로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참지 못하면 이 업이 굉장히 지루하거나 좀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질들이 빛을 발하려면은 아는 거에 대한 그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려는 예, 공부하려는 그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야 되거든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일까? 이 회사의 그 장점은 뭘까? 단점은 뭘까? 리스크는 뭘까? 이런 호기심에서 공부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하듯이 누가 이렇게 가둬놓고 억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는 좀 자율적으로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율적인 문화거든요. 제가 막 무슨 뭐 억지로 뭐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결국에 성적은 다 숫자로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혼자 학습 의욕을 내지 않으면은 타율적으로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학습 의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투자자라고 얘기하셔서 드리는 얘기인데 뭐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앞에 두 개가 해결이 돼서 종목을 발굴했다고 사시면 되는데 네. 저희처럼 이제 전문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조직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좋은 점과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절한 언어를 통해서 남들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들을 검증받고 그리고 좀 더 내가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시너지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다 소통 능력에서 비롯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말이든 글이든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풀어놓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그 뭐 건강기능식품회사 회장님처럼 참 좋은데 좋은데 할 말은 많은데 예, 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독침술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렇게 펀드 매니저를 내부에서 이제 육성하는 교육하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있겠죠. 예. 예. 어떤 그 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세요? 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운영력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실무적인 교육들, 뭐 산업을 분석하고 뭐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주로 실무자들한테 다 맡겨놓는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직접 나서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투자 철학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 가치 투자란 뭔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가치 투자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태도와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스킬들, 결국 기업이랑 대화를 하려면 재무제표를 해석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니까 그런 뭐 숫자를 읽는 이런 부분들은 또 자기의 노력과 이제 저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서 해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철학과
이제 이 스킬을 가지고 현장에서 본인이 분석하고 탐방 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또 깨져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역시 그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니까 그 투자 철학에 그 공감하고 같이 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연합이 또 필요한 거니까. 네. 예. 뭐 방향이 맞아야 열심을 해도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 좀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게 아니었는데 또 열심히 한 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제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동의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은 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그게 뭔가 명령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그램들이면 강의도 있지만 여러 책들을 또 읽고 그 독후감을 쓰거나 뭐 이런 방식들도 같이 혼용해서 좀 스스로 깨닫게끔 하는데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를 모시고 어떻게 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고객들의 자금을 투자를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간 느낌이 저도 드네요. 다행입니다. 네, 워낙 그 말씀을 보람이네요. 예, 네.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좀 쉽게 됐는데요. 예,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그 개인 투자 네. 자 분들이겠죠. 네. 예,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기 자체가 모두들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1900 뭐 초중반 이렇게 지수가 내려왔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약세장인 거는 명확하고요. 이 상황에서 힘든 거 또한 너무나 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많은 어떤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더 길게 보면 뭐 1800년대 이때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부분들을 또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해결하고 또 일으켜 세우고 하면서 극복해 왔거든요. 그런 역사를 미뤄봤을 땐 뭐 이번 같은 문제도 이렇게 너무 비관론에 빠지시기보다는 이조차도 다 이제 사람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좀 해결해 나간다. 특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우리도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워지면은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 제가 탐방을 다녀보고 회사를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너무 그런 노력을 폄하하지 마시고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근데 그 개선이 될 때 어떤 회사들이 먼저 좀 더 좋아질까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회복됐을 때 잠재 수익을 좀 많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낙관론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미 다 벌어진 일에서 비관론을 더 강화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낙관론을 가지시고 좀 더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좋은 기업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